우선 치료를 받기 전에 충치 치료를 하고 오는 게 좋은가요? 저는 별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가 삐뚤어서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교정할 때 이를 빼고 많이 교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충치가 있어서 충치가 크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 충치 치료를 받았다고 쳐요. 근데 이 치아는 보통 교정 치료할 때 빼거든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치아는. 어차피 뺄 치아인데 충치 치료를 하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이가 삐뚤은데 여기 우리 선생님 생각에는 어디 충치가 잘 생길까요? 거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이빨에 네네네. 충치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양치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교정 치료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충치가 잘 생깁니다. 당연히 여기 충치 치료를 먼저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치아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 겹쳐 있는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면은 충치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겹쳐 있는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면이 어떻겠어요? 약간 거칠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속에 안 보이는 자리를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치료가 우리가 교정 치료하면 이렇게 고르게 될 거잖아요. 고르게 된다는 거는 그 속에 거칠게 치료했던 자리가 다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치료를 새로 해야 돼요. 색깔도 안 맞고 거칠고 모양도 이상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끝나고 충치 치료를 새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삐뚤은 이가 고르게 되는데 보통 두세 달이면 요 정도 고르게 돼요. 교정 치료는 2년이 걸릴지라도 이런 치아가 펴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몇 달 있다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한 번만 치료하는 거 끝나는 거고. 그 밖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충치가 있어도 교정 치료 계획을 먼저 짜야 됩니다. 교정치과 와서 교정과 선생님하고 어떤 충치를 어떤 순서로 어떤 걸 치료할 건지 어떤 순서로 할 건지 그 이야기를 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필요하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치료를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치료를 받았을 때 장치를 부착하고 통증이 걱정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통증을 예상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통증의 평균적인 이제 흐름이에요. 처음에 교정치과에서 치료할 때는 하나도 안 아프고요. 6시간 지나면 이제 아픕니다. 하루 지났을 때 제일 아프고요. 이틀 때까지 아프고 한 3일 때부터 이제 통증이 줄고 일주일 지나면은 뭐 별로 안 아픈 게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2, 3일 정도는 밥 먹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일주일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평균입니다. 이게 매번 그러면 누가 치료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만 그래요. 처음에 치료 시작할 때 한두 번만 그러고 나머지는 할만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진통제를 먹어도 되죠. 약국 가서 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기 되게 써놨는데 보호자가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 진통제와 비슷한 진통 효과가 있다.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이가 너무 아파요. 이러면 안 좋은 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프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철사가 이상한 거 아닌가? 치과에 가봐야 되나?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프다. 불안해지고 예. 걱정이 되고 엄마가 혹시 걱정이 되시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걱정하시고 그럼 좋은 예는 뭐냐면 그렇구나 첫날은 아플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손도 잡아주고 얼마나 이가 예쁘게 되려고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아픈가 나중에 비전을 주는 게 비전을 지금 통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왜 하는지 어떤 걸 기대를 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지. 그리고 또 통증에 대한 공감이에요. 무슨 말이야? 엄마 너무 아파요 이러면 당연히 아프지 이런 거라든지 엄살이 심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아프겠구나 얼마나 아프겠 엄마는 교정을 안 해봤지만 얼마나 아프겠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누그러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줬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그거 원장님이 그런데 별로 안 아프다 그래서 엄살 피지만 하면 어떻게 할까 아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난 아픈데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더 어필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 정도 아픈 게 아니라고. 엄청 아프다고. 이게 계속 말하다 보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나중에 우리 이가 삐뚤은 사람 이가 예뻐지고 입이 나온 사람 입이 들어가고 예뻐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치료를 받을 때 음식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지 엄마들의 특징인지 뭐 사람의 그냥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많이 케어를 합니다. 2년을 교정하면 2년을 잘라줘요.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우리 딸 그거 잘 먹으라고 다 잘라줘. 사과도 교정하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면은 1번 좋다, 2번 안 좋다, 3번 그냥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이 씹는 근육 발달이 안 좋지 않을까. 안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음식을 조심하라고 하면은 좀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음식을 조심하라 그러면은 건강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뭐가 예를 들어 뭐가 부드러워요. 카스테라, 막 카스테라, 뭐 아이스크림, 마시는 음료수. 뭐 마시는 거 그런 거 마신다. 공통적으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highly processed food라고 하는데, 정제되어 있어서 첫 번째 신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런 것들은 치태를 잘 만들어요. 치아에다가 쉽게 말해서 충치가 잘 생기게 합니다. 세 번째, 치아 주변으로는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는 잇몸에 이렇게 딱 심겨져 있고, 치아 주변으로 치주 인대막이라고 하는 멤브레인이 있어요. 거기를 혈액을 공급을 받고 이런 영양 성분이 치아로 공급이 돼, 잇몸이랑.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치아를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치아 주변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치아 주변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는 거는 첫 번째, 교정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교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분자적으로 신호전달 물질들이 이게 희석이 되면서 통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혈액 순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 활동이 늘어나가지고 교정 치료가 빨라집니다. 세 번째, 비슷한 이유 때문에 뭐 치아나 잇몸도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음식을 가려 먹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렇죠. 예.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 첫 진료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